고객을 만나는 일을 하신다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딜레마에 빠져보셨을 겁니다. 내 설명은 정말 완벽했는데 왜 결과는 좋지 않았을까? 오늘 이 분석을 통해서요, 그 완벽한 설명 너머에 숨어있는 진짜 상담의 코드가 뭔지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나는 진짜 완벽하게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아니어일 때. 정말 허탈하죠. 도대체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답답한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이 바로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환자들은 설명의 세세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바로 그 자체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전쟁터가 논리가 아니라 감정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빠져나와야 할 곳부터 보죠. 바로 완벽한 설명의 덫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많은 전문가들이 설명 그 자체의 완성도에만 막 몰두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빠져버리는 아주 흔한 함정 같은 거예요. 상담이 실패하는 진짜 이유요? 설명이 부족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건 바로 해결되지 않은 채 마음속에 남아있는 고객의 감정 때문이에요. 아무리 단단한 논리를 쌓아 올려도 이 감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을 넘지 못하면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고객이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사실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세 가지의 거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첫째는 과정에 대한 고통, 둘째는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하는 실패, 그리고 마지막은 만만치 않은 비용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 감정의 안개를 먼저 걷어내지 않으면 우리의 설명은 그들에게 절대 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이죠. 그게 뭐냐? 바로 논리보다 감정을 앞세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설명의 덫에서 우리를 구해줄 유일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 간극이 얼마나 큰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왼쪽이 바로 우리, 전문가들의 세상입니다. 치료 계획, 최신 장비, 비용 분석, 이런 논리에 집중하죠. 근데 오른쪽, 고객의 현실은 어때요? 고통, 실패, 비용에 대한 감정의 세계에 완전히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으니 대화가 될 리가 없죠. 영원히 평행선만 달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담의 정의를 완전히 다시 내려야 합니다. 상담은요,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 시간이 아니에요. 상담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치료의 첫 단계입니다. 진짜 치료는 고객의 마음을 만져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감정이라는 거침강을 건너서 논리의 땅으로 고객을 안전하게 데려올 수 있을까요? 이 자료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 바로 신뢰를 쌓는 5가지 기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기둥이 마치 튼튼한 다리처럼 감정과 논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공감, 고객의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둘째는 이해, 내가 설명했으니까 알겠지가 아니라 고객이 자기 언어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셋째, 선택, 자율성을 존중해서 스스로 결정하게 만드는 거죠. 넷째, 가치, 가결표를 보여주기 전에 얻게 될 혜택을 먼저 그림으로 그리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관계, 상담이 끝나도 신뢰가 계속되도록 만드는 장치죠. 자, 그럼 첫 번째 기둥인 공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환자가 딱 봐도 불안해 보여요. 이때 가장 좋은 반응은 뭘까요? A, B, C, D 중에 정답을 한번 마음속으로 골라보세요.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정답은 C입니다. 핵심 원칙은 이거예요. 해결책을 주기 전에 감정을 먼저 알아주는 것. 괜찮습니다나 걱정 마세요가 아니라 많이 긴장되시는군요. 이 한마디가 고객의 마음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둥, 이해의 진짜 목표는요, 고객이 그냥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목표는 고객이 방금 들은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우리한테 다시 설명할 수 있는 상태, 바로 그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이해한 거죠. 세 번째 기둥은 선택입니다. 이건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이런 말은 고객을 구석으로 몰아붙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신에 여러 선택지의 장점과 단점을 균형 있게 쫙 보여줘서 고객이 스스로 결정의 주인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존중받는다는 느낌, 거기서 신뢰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네 번째 기둥, 가치의 핵심은 바로 순서에 있습니다. 가격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선택이 가져다줄
장기적인 결과와 안정성, 즉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먼저 설명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비용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가치를 얻기 위한 현명한 투자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기둥, 관계입니다. 이게 좀 놀라운데요. 상담은 고객이 문을 나서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거죠. 집에 돌아가서 분명히 궁금한 게 생길 텐데 그걸 언제든 물어볼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는 것. 그것만으로도 신뢰는 계속 이어집니다. 자, 지금까지는 개인의 역량, 개인의 스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한 사람의 기술에만 의존하는 건 너무 불안하잖아요? 이제 이 훌륭한 기술들을 어떻게 조직 전체의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옛날 모델은 어땠나요? 한두 명의 스타 상담사한테 모든 걸 의존했죠. 그러니까 결과는 늘 들쭉날쭉했고 그 사람이 떠나면 품질은 그냥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모델은요. 팀 전체가 이 5가지 기둥 같은 핵심 원칙을 공유하는 시스템에 기반합니다. 이걸 통해서 누가 하든 일관되고 안정적인 고객 경험을 만들어내는 거죠. 시스템이 가진 가장 위대한 힘은 바로 이겁니다. 누가 상담을 하든 언제 상담을 받든 모든 고객이 똑같이 높은 수준의 신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개인의 역량을 뛰어넘는 조직의 진짜 흔들리지 않는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의 상담은 여전히 한 사람의 번뜩이는 개인기에 머물러 있나요? 아니면 우리 팀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에 어쩌면 당신과 당신 조직의 미래가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